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긴급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혼자 계실 때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침을 세게 하면 된다? 가슴을 쾅쾅 두드리면 살 수 있다? 아닙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4가지 행동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혼자 계실 때도 당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10초입니다. 의식을 잃기 전 단 10초. 이 시간 안에 무엇을 하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지난달 72세 김 어르신께서 새벽 5시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조여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체한 줄 아셨대요. 그런데 이게 보통 체증이 아니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 통증이 왼쪽 팔 안쪽으로 쭉 뻗어 나갔습니다. 이 어르신은 혼자 사셨어요. 새벽이었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김 어르신은 예전에 보셨던 건강 영상에서 들었던 4가지를 떠올리셨고 그대로 실행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2024년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시면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급성 심장정지 환자 100명 중 살아서 퇴원하는 사람은 겨우 9명입니다. 그런데 이건 전체 평균이고요. 혼자 계실 때 심장마비가 오면 생존율은 5% 미만으로 뚝 떨어집니다. 100명 중 5명도 못 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옆에 누가 있으면 그 사람이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 계시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의식을 잃으면 끝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4분 안에 뇌 손상이 시작됩니다. 10분이 지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기 전 10초가 중요한 겁니다. 이 10초 동안 제대로 된 행동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생과 사를 가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십니다. 기침을 세게 하면 심장이 다시 뛴다? 거짓말입니다. 가슴을 쿵쿵 두드리면 된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하느라 10초를 날리면 그냥 죽습니다. 그럼 진짜 심장마비가 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가지 신호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식은땀입니다. 이건 보통 땀이 아닙니다. 비 오듯이 얼굴에서 땀이 뚝뚝 떨어집니다. 더운 것도 아닌데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둘째, 방사통입니다. 가슴 통증이 가슴에만 머물지 않고 왼쪽 팔 안쪽, 턱, 목 등 뒤로 쭉 뻗어 나갔습니다. 셋째,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압박감입니다. 찌르는 통증이 아니라 코끼리가 가슴을 밟고 있는 것 같은 둔탁하고 무거운 통증이 20분 넘게 계속됩니다. 이 3가지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100% 심장마비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장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관상동맥이라는 심장 혈관에 혈전이 끼면서 심장 근육에 산소가 안 들어갑니다. 산소가 안 들어가면 심장 근육이 죽습니다. 죽은 근육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 중요한 겁니다. 빨리 병원에 가서 막힌 혈관을 뚫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 계실 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생명을 살리는 4가지 행동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생명보험입니다. 오늘 영상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숫자 1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혼자 계실 때 심장마비가 오면 이 순서대로 움직여야 살 수 있습니다. 10초 안에 4가지를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의학 지식이 아니라 생존 기술입니다. 첫 번째, 즉시 119에 전화하십시오. 기침을 하지 마십시오. 가슴을 두드리지 마십시오. 그냥 바로 119입니다.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요? 괜찮습니다. 휴대폰 전원 버튼을 5번 연속으로 빠르게 누르십시오. 그러면 자동으로 긴급 SOS가 작동됩니다.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 폰이든 다 됩니다. 미리 설정만 해두시면 됩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수화기를 내려놓으십시오.
119 상담원이 위치를 추적해서 구급차를 보냅니다. 말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전화만 연결되면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심장이 멈추면 뇌로 가는 혈액이 끊깁니다. 뇌에 산소가 안 들어가면 10초에서 30초 사이에 의식을 잃습니다. 의식을 잃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당장 119에 전화하는 게 1순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침을 세게 하면 심장이 다시 뛴다고요. 가슴을 쿵쿵 두드리면 피가 돈다고요. 이거 다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 정보입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이건 효과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침하느라 10초를 날리면 그 10초 안에 의식을 잃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를 보면 심장마비 환자가 기침으로 소생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침은 의식이 있을 때나 할 수 있거든요. 심장이 멈추면 바로 의식을 잃기 때문에 기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 거짓 정보를 믿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십니다. 제발 속지 마십시오. 119 먼저입니다. 두 번째, 현관문을 여십시오. 집 안에 계시면 현관문을, 방 안에 계시면 방문을 활짝 열어두십시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119 구급대원이 도착했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문을 부수는 데만 5분에서 10분이 걸립니다. 아파트 철문이면 더 오래 걸립니다. 그 5분이 생사를 가릅니다. 심장이 멈춘 후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시작됩니다. 10분이 지나면 뇌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이 빨리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두는 게 2순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 다시 쓰러질 자리로 가지 마십시오. 문 바로 옆에 현관 근처에 주저앉으십시오. 왜 그럴까요? 구급대원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을 바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안방 침대 위에 쓰러져 계시면 구급대원이 집 안을 다 뒤져야 합니다. 화장실에 쓰러져 계시면 찾는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현관 바로 옆에 계시면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몇 초가 여러분의 뇌를 살립니다. 실제로 2024년 소방청 통계를 보면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평균 시간이 7분에서 8분입니다. 여기에 문 부수는 시간 5분을 더하면 12분에서 13분이 걸립니다. 12분이면 이미 뇌 손상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을 미리 열어두시면 7분에서 8분 만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4분에서 5분 차이가 장애 없이 회복하느냐, 평생 장애를 안고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72세 김 어르신도 바로 이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새벽에 가슴 통증이 왔을 때 바로 119에 전화하시고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신 다음 현관 바로 옆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구급대원이 6분 만에 도착했고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김 어르신을 발견해서 바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병원까지 이송하는 동안에도 의식을 유지하셨고 병원에서 혈관을 뚫는 시술을 받으신 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만약 김 어르신이 기침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했거나 문을 잠근 채로 안방 침대에 누워 계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119 즉시 신고. 둘째, 현관문 개방. 이 두 가지가 생명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가족들, 친구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19에 신고했습니다. 현관문도 열어뒀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구급차가 오기까지 7분에서 8분이 남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를 더하시면 생존 확률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세 번째, 아스피린을 씹어 드십시오. 집에 아스피린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당장 약국에 가서 사오십시오. 500mg짜리 한 통이면 됩니다.
감기약 사듯이 그냥 사시면 됩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아스피린 한 알을 씹어서 드시면 혈전이 더 이상 커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씹어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물과 함께 꿀꺽 삼키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스피린을 그냥 삼키면 위장에서 녹아서 혈액으로 흡수되는데 30분에서 40분이 걸립니다. 30분이면 너무 늦습니다. 그런데 씹어서 드시면 입안 점막을 통해 혈액으로 바로 흡수됩니다. 5분에서 10분이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20분에서 30분 차이가 심장 근육을 살립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를 보면 심장마비 초기에 아스피린을 씹어 먹은 환자가 안 먹은 환자보다 사망률이 23% 낮았습니다. 4명 중 1명을 더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스피린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심장마비는 관상동맥에 혈전이 끼면서 생깁니다. 혈전이라는 건 피떡입니다. 이 피떡이 혈관을 막으면 심장 근육에 산소가 안 들어갑니다. 아스피린은 피가 엉기는 걸 막습니다. 혈소판이라는 피 성분이 서로 달라붙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미 생긴 혈전이 더 커지는 걸 막고 새로운 혈전이 생기는 것도 방지합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심장 근육을 최대한 살려두는 겁니다. 용량은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300mg에서 500mg이면 됩니다. 약국에서 파는 일반 아스피린이 500mg입니다. 한 알 드시면 됩니다. 어린이용 아스피린 100mg은 너무 적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인용으로 드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위궤양이 있으시거나 뇌출혈 병력이 있으신 분은 아스피린을 드시면 안 됩니다. 출혈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스피린 단계는 건너뛰시고 바로 4단계로 가십시오. 4번째,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바닥에 눕지 마십시오. 벽에 등을 기대고 반쯤 앉은 자세를 취하십시오. 의자가 있으면 의자에 앉으시고 없으면 벽에 등을 대고 앉으십시오. 상체를 45도 정도 세우는 겁니다. 완전히 눕지도 말고 완전히 서 있지도 마십시오. 반쯤 앉은 자세가 심장에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왜 이 자세가 중요할까요? 완전히 누우면 다리에 있던 피가 심장으로 몰려옵니다. 지금 심장은 혈관이 막혀서 제대로 일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피가 더 몰려오면 심장이 감당을 못합니다. 심장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서 있으면 심장이 피를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 더 세게 뛰어야 합니다. 이것도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반쯤 앉은 자세가 딱 중간입니다.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의 양을 적당히 줄여주고 동시에 폐가 숨쉬기도 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넥타이를 메고 계시면 풀으십시오. 벨트도 풀으십시오. 조끼도 벗으십시오. 목과 가슴, 배를 조이는 건 다 풀어주십시오.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특히 목을 조이는 넥타이는 뇌로 가는 혈류를 막습니다. 지금은 뇌에 산소를 최대한 많이 보내야 할 때입니다. 넥타이 하나 때문에 뇌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3번째, 아스피린 500mg 하나를 씹어서 드십시오. 4번째, 벽에 기대어 반쯤 앉은 자세를 취하시고 넥타이와 벨트를 푸십시오. 이 4가지를 10초 안에 하시면 됩니다. 119 신고 2초, 현관문 열기 3초, 아스피린 꺼내서 씹기 3초, 벽에 기대 앉기 2초. 연습해 보십시오. 실제로 해보시면 10초 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심장이 아픈 건지, 체한 건지, 소화불량인 건지 어떻게 구분하느냐고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 판단하면 진짜 심장마비인데도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제가 구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가슴이 타는 듯이 아픕니다. 신물이 올라옵니다. 물을 마시거나 제산제를 먹으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자세에 따라 통증이 변합니다. 누우면 더 아프고 앉으면 덜 아픕니다. 이건 심장마비가 아닙니다. 늦가한 신경통은 갈비뼈 사이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악소리가 날 정도로 아픕니다. 통증이 한 곳에 집중됩니다. 심호흡을 하면 더 아픕니다. 이것도 심장마비가 아닙니다.
공황장애는 극심한 공포와 함께 숨이 막힙니다. 그런데 20분 정도 지나면 증상이 점점 나아집니다. 심장마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됩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진짜 심장마비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통증이 왼쪽 팔과 턱으로 뻗어나가며 20분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119입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실천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2세 김 어르신이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심장마비에서 살아나신 후 매일 이렇게 생활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침대 옆 탁자를 확인하십니다. 휴대폰이 충전되어 있는지, 아스피린 500mg이 손 닿는 곳에 있는지 체크합니다. 화장실 갈 때는 반드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가십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현관문 비밀번호는 가족들과 이웃에게 미리 알려뒀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겁니다. 식사는 하루 3끼 규칙적으로 하시는데 특히 새벽 공복에 갑자기 일어나는 걸 피하십니다. 자다가 화장실 가실 때도 침대에서 바로 벌떡 일어나지 않고 30초 정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천천히 일어나십니다. 급격한 자세 변화가 혈압을 흔들고 심장에 무리를 주거든요. 외출할 때는 항상 아스피린 하나를 지갑에 넣고 다니십니다. 집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저녁에는 TV 보시면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십니다. 격한 운동은 안 하십니다. 그냥 팔다리를 천천히 펴고 목을 돌리는 정도입니다. 혈액 순환을 돕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다음날 아침 먹을 약들을 미리 챙겨 놓으십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같은 거요. 이 약들은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절대 거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김 어르신은 스마트폰 긴급 SOS 기능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전원 버튼 5번 누르면 자동으로 119에 연결되고 미리 등록해둔 가족들에게도 문자가 갑니다. 이 설정 한 번 해두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설정하십시오.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3가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협심증 환자들이 쓰는 니트로글리세린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니트로글리세린은 혀 밑에 넣고 녹이는 약인데 혈관을 빠르게 확장시켜서 가슴 통증을 줄여줍니다. 협심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의사가 이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런데 협심증이 없으신 분들은 이 약이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니트로글리세린이 없어도 아스피린만 있으면 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이고 아스피린은 혈전이 커지는 걸 막는 약입니다. 둘 중에 더 중요한 건 아스피린입니다. 그러니까 협심증이 없으신 분들은 니트로글리세린 없이 아스피린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혼자 사는데 스마트폰이 손 닿는 곳에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휴대폰을 거실 탁자에 두고 안방에서 주무십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쓰러지면 휴대폰이 손 닿는 곳에 없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휴대폰을 항상 몸에 지니십시오. 침대 옆에 두시든 잠옷 주머니에 넣으시든 목에 걸 수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사용하시든 어떻게든 항상 손 닿는 곳에 두십시오. 화장실 갈 때도 반드시 가져가십시오. 귀찮으시겠지만 이게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집 안 곳곳에 유선 전화기를 여러 개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실에 하나, 안방에 하나, 화장실 근처에 하나. 요즘 유선 전화 쓰는 사람이 없다고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 아스피린을 평소에 매일 먹어도 되느냐? 이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스피린을 매일 먹으면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미 심근경색을 한번 겪으신 분, 협심증이 있으신 분, 심장에 스텐트를 넣으신 분들은 의사가 저용량 아스피린을 매일 처방합니다. 이분들은 매일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심장병이 전혀 없는 건강한 분들이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매일 드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출혈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위장관 출혈, 뇌출혈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건강한 분들은 평소에 매일 드시는 게 아니라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만 응급으로 드시는 겁니다. 이건 꼭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매일 해야 할 것들, 휴대폰을 항상 몸에 지니기, 아스피린 500mg을 손 닿는 곳에 비치하기, 급격한 자세 변화 피하기, 처방받은 약 빠짐없이 먹기, 긴급 SOS 기능 설정하기.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심장마비 생존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아니면 이해라고 적으셔도 좋습니다. 숫자로 1이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창에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하니까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혼자 계실 때 심장마비가 오면 10초 안에 4가지를 하십시오. 첫째, 즉시 119에 신고하십시오. 둘째, 현관문을 열어두십시오. 셋째, 아스피린 500mg을 씹어 드십시오. 넷째, 벽에 기대어 반쯤 앉은 자세를 취하십시오. 이 4가지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김어르신 기억하십니까? 새벽에 혼자 계시다가 심장마비가 왔던 그분 말입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3개월마다 정기 검진 받으러 오시는데 혈압도 잘 조절되고 심장도 튼튼하게 뛰고 있습니다. 김 어르신이 살아나신 이유는 운이 아닙니다. 정확한 지식을 갖고 계셨고 그 순간에 올바른 행동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휴대폰 긴급 SOS 설정하십시오. 약국 가서 아스피린 500mg 한 통 사오십시오. 침대 옆, 거실 탁자에 비치해 두십시오. 이 작은 준비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꼭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혼자 사시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심장마비 위험이 높습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위험합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손자, 손녀 보시고 자식들 잘 되는 거 보시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십시오. 그러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